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 1-3 단원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단원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시간에 작성한 수업노트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의 현지조사. 예,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니은에는 원격 탐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리을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보다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자, 요 원격 탐사가 인공위성 영상 그리고 항공 사진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리을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디귿의 유선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 선택지를 볼게요. 자, 디귿은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것. 자, 우리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통계지도는 등치선도죠. 등치선도. 자, 유선도는 화살표로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죠. 자, 리을의 지리정보 시스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니은 선택지 보시면 자, 리을은 인터넷과 GPS 등의 발달로 개인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자,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 같은 게 지리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인터넷, GPS 등과 연동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시스템들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의 지리 정보 시스템의 중첩 분석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중첩 분석은 여러 조건을 중첩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분석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입지나 경로 선정 등 공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분석 방식이 되겠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리정보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자료에 보면 지리정보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 같은 유형. 자, 점선면으로 지역의 위치나 형태를 설명하는 정보. 자, 이런 정보를 우리는 공간 정보라고 하죠. 자, 기억은 공간 정보를 나타낸 거고요. 자, 니은은 인구, 면적, 기온 같은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죠. 자,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자, 니은은 속성 정보. 자, 디귿은 그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인접성, 계층 같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정보죠. 자, 디귿은 지리 정보 중에 관계 정보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번 세 개의 선택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기억의 예로 대전광역시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들 수 있다. 연령층별 인구 비율은 대전의 인구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 아니고 니은 속성 정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어떤 장소의 현상이나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는 공간 정보죠. 자, 니은이 아닌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디귿을 표현한 예로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다. 자, 요거는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 정보죠. 그래서 기억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미음하고 리을을 볼 텐데 자, 미음에는 원격 탐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원격 탐사는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건 원격 탐사가 아니죠. 원격 탐사는 이거잖아. 인공위성 영상이나 항공기가 사진 촬영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리을의 야외 조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여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리을의 야외 조사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에 지리 정보 수집 방법으로 도입된 시기는 야외 조사가 이르고 원격 탐사가 나중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지리정보 수집 방법을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의 각종 관측 장비를 탑재하여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니까 자, 가는 원격 탐사죠. 자, 가는 원격 탐사. 자, 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관찰, 설문, 면담 등을 통해 지리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지조사 혹은 야외조사 라고 합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를 활용하여 대전의 청장년층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취업률은 통계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지. 자, 인공위성 영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자, 을의 나를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요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현지조사 관련된 사례가 되니까 자, 을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병에 가는 나보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 변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에 용이하다. 자, 경기도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공위성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촬영한 걸 확인하는 게 자, 당연히 현지 조사보다 자,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 병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정에 북한 전역 인공 조명의 빛에너지 양을 실시간 측정하기에는 자, 원격 탐사가 유리하겠죠. 자, 현지 조사로 북한의 빛에너지를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넘어갈 수도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공위성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가나 통계 자료를 각각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 유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 같으면 지역별 인구 증가율을 자, 나타내는데 자,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자, 등급을 나눈 다음에 색깔을 칠해버리면 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인지 낮은 지역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요 기역과 같이 자, 통계 자료를 등급을 나눠서 색깔을 칠하는 요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는 게 자,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가는 기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역별 자, 전입 전출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전입 전출이라는 건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땡땡군에서 세모군으로 이동한 게 124명이다. 그러면 땡땡군에서 세모군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면 되는 거죠. 124라는 숫자에 맞게 이렇게 굵기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인구 이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살표로 그리는 요 니은과 같은 지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화살표로 이동을 나타내는 유선도로 자, 그리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연결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지도를 보시면 자, 디귿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에 점을 찍어서 자, 표현하는 점묘도가 되겠죠. 자, 리을은 통계 수치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등지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5번부터는 GIS 중첩 분석 관련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어느 시설에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후보지 A2에서 고른 것은 자, 4가지 조건이 있고 이 4가지 조건을 다 중첩해서 만족하는 지점을 자,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대로 선정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자, 한 지역씩 탈락시키면서 선생님이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평균 고도가 400m 이상인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후보지는 이렇게 5개입니다. A, B, C, D, E. 자, 그러니까 고도를 볼 때 A, B, C, D, E 요 5군데만 보는 거예요. 400m 이상인 지역이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되고 자, B도 되고 C도 되고 D가 탈락이네요. 자, D는 탈락. 그리고 E도 일단은 조건에 부합을 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인 지역. 자, 평균 경사도는 요 두 번째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D는 탈락됐기 때문에 어차피 D는 안 봐도 되고요. 자, A는 23도니까 되고 자, B가 탈락이네요. 자, 25도 이하인데 26도니까 B를 지우겠습니다. 자, C, E 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주거 지역 및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토지형을 보면 자, 주거 지역이 자, 여기 자, 여기가 지금 주거 지역입니다. 자, 주거 지역 및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요 A 같으면 요 주거 지역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탈락입니다. 요 A는 탈락. 자, 그리고 A는 도로로부터도 요 도로가 여기 까만색 요거잖아요. 요 도로로부터도 200m 이상 떨어져 있질 않죠. 자, 그런데 나머지 C는 자, 모두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지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 조건이 산림보호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산림보호지역이 산림보호지역 여기에요. 자, C가 지금 산림보호지역에
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C를 탈락을 시키면 자, 정답은 누가 된다? 바로 E가 되는 거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의 조건만을 고려하여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후보지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는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더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지점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1 최대 강수량입니다. 자, 1 최대 강수량. 자, 여기 있어요, 지금. 자, 먼저 A 같으면 300과 310 사이죠. 그러니까 300 이상이니까 자, 첫 번째 점수는 3점. 맞지? 3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자, A는 여기 있고, 자, B는 290에서 300이니까, 280에서 300 미만이니까 첫 번째 점수는 2점. 자, C 같으면 여기 있습니다. 280 미만이니까 1점. 자, D는 300 이상의 3점. 자, E는 여기 있네요. 자, E도 300 이상 3점. 자, 강수량 점수 먼저 썼고요. 자, 두 번째 해발고도 점수를 쓰겠습니다. 자, 1, 2, 3점 중에 몇 점이 나왔을까? 자, 먼저 A는 30 미만이죠. 그러면 3점. 자, A는 30 미만이니까 3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는 B, C, E가 모두 30에서 60 미만입니다. 그럼 B도 2점. 자, 그리고 C도 2점. 자, E도 2점입니다. 요 세 개는 다 2점이죠. 자, D가 지금, 자, D 혼자 60 이상입니다. 자, D는 1점. 됐지? 자, 초록색으로 두 번째 해발고도 점수를 썼고요. 자, 마지막 불투수 포장률 점수를 자, 핑크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지금 20 미만이죠. 20 미만이면 1점. 자, 그리고 B는 20 미만이니까 B도 1점. 자, 그리고 C는 20에서 40, 2점. 자, D는 몇 점이야? 40 이상이니까 3점. 자, 마지막 E는 지금 몇 점이냐? 자, 40 이상이니까 3점입니다. 자, 그럼 총점을 쓰겠습니다. 자, A는 7점. 자, B는 5점. 자, C도 5점. D가 7점. 자, 그리고 E가 8점이네요. 자, 그래서 8점을 차지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지도의 A, E에서 자, 고른 것은 자, 먼저 요걸 한번 볼게요. X and Y다. 중간에 and가 있으면 X 조건과 Y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조건 1에 여기 and가 있네요. and.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유소년층 인구가 10,000명보다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유소년층 인구 여기를 볼게요. 유소년층 인구. 자, 10,000명이 안 되는 A는 지울게요. 자, 나머지는 다 10,000명이 넘죠. 그래서 A는 일단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초중고 학교 수가 6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초중고 학교 수 여기 있습니다. 자, 나머지 넷 중에 60개 미만인 E를 탈락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또 and 공공도서관 수가 8개 이하여야 돼요. 자, 공공도서관 개수가 9개인 자, C를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게 지금 B하고 D예요. 자, 마지막 조건이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중 그러니까 B와 D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B가 13.9%, 자, D가 12%이기 때문에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자,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대형마트를 새로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X and Y는 자, X 조건, Y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OR도 있습니다. 자, X, OR, Y는 X 조건과 Y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조건 1은 자, 여기 and가 있네요. 자, 면적당 도로 연장이 자, 0.7보다 자, 높아야 됩니다. 자, 면적당 도로 연장이 여기 있죠. 자, 0.7보다 높아야 되는데 A는 0.6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탈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7보다 높아야 되니까 0.7인2도 탈락이죠. 자, 두 군데를 탈락을 시킬게요. 자, 두 번째,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5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인구 밀도, 자, 150 이상. 자, 일단은 남은 셋은 다 150 이상이네요. 자, 그래서 조건 1로 우리가 3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B, C, D. 자, 두 번째는 요게 다 오화입니다. 오화. 자, 요게 오화인데, 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B부터 검증을 해볼게요. 전통 시장수가 3개 미만. 자, 3개 미만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자,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7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요 단위가 1000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7천만 이상이 되는 거지. 7천만 원 이상. 자, 그러면 요거는 맞죠. 그래서 둘 중에 요게 O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죠. 그럼 B는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C 같으면 전통시장수 5개니까 안 되고, 지역 내 총생산도 3,900만 원이니까 안 돼. 자, 그리고 D 같으면 자 6개니까 안 되고, 지역 내 총생산 지금 3천만 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3,800만 원이니까 얘도 안 돼.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C와 D가 탈락이 되고, 자, 만족하는 곳은 2번. 자, B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1-3단원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단원의 문제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